6월 23일 화요일 한국 시장은 어제 짚어둔 정점 3중 신호가 단 하루 만에 사후 실현되면서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같은 날 동시에 발동되는 한 번의 큰 흔들림이 들어왔습니다. 코스피는 10.0% 폭락한 8,204포인트로 어제 9,114. 사상 최고에서 한 거래일 만에 910포인트 빠져 9,000선과 8,500. 선을 한 번에 깨고 8,200대까지 밀렸고 코스닥도 7.9% 빠진 892포인트로 어제 1000회 부근 고사하고 900선까지 한꺼번에 내려앉았습니다. 환율은 1,535원으로 어제와 비슷한 자리를 유지했고 미국 10년물 금리는 4.49%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전에 코스닥에서 먼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뒤 오후 들어 코스피까지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같은 날에 같이 발동되는 그림이 나왔는데 이는 어제 본문에서 짚어둔 신용잔고의 카드론까지 합쳐 40조 자리에 부풀어 오른 풍선 자리에서 한 번의 작은 바늘에도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도미노가 한 번에 들어간 자리입니다. 외국인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코스피에서 큰 폭의 순매도, 기관도 같이 매도, 개인만 매수로 받치는 그림이었지만 받침의 크기가 매도의 크기를 따라가지 못해 같은 날에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같이 발동된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주 워시 매파 시그널 자리가 한 단계 더 박히는 자리에서 빅테크 갈림이 동시에 들어왔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 지정학 우려도 같이 부각된 자리에서 한국 시장이 가장 크게 흔들렸습니다. 개별주 흐름은 어제 한 종목으로 쏠림이 극단까지 진행됐던 자리가 오늘 한 번에 같은 강도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온 그림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단독 뚝주였던 SK하이닉스가 12.5% 폭락한 255만 5천원으로 어제 291만에서 35만원 가까이 빠지면서 256만 선까지 한 번에 내려왔고 삼성전자도 12.3% 빠진 31만 원으로 31만 선이 위태로운 자리까지 들어왔습니다. 한 종목으로 쏠렸던 자금이 같은 속도로 빠져나가는 자리, 어제 식당 비유로 풀어둔 1등 식당의 사고가 한 번 잡히면 손님들이 같은 속도로 옆 식당으로 옮겨가는 자리가 정확히 데이터로 확인된 자리입니다. 다른 자리들도 같이 폭락했습니다. 현대차는 12.1% 빠진 51만 1000원, 삼성 SDI는 12.0% 빠진 46만 9천원, 한미반도체는 14.4% 빠진 25만 8천원, 하나오션은 10.3% 빠진 10만 4,500원, LG화학은 9.8% 빠진 29만 1,500원, NAVER는 8.8% 빠진 20만 2,5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6.1% 빠진 36만 2천원, 셀트리온은 4.8% 빠진 16만 500원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같은 날에 두 자릿수 폭락 자리에 같이 들어가는 그림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 오른 종목은 60개 안팎에 그쳤고 내린 종목은 870개 가까이로 어제 9천 신고가 자리에서의 1대 7폭이 오늘은 1대 14 정도로 한 번 더 좁아진 자리였습니다. 시장에서는 한쪽에서 시총 1위 교체 하락 신호가 현실화됐다는 시각이 같이 부각됐고 다른 쪽에서는 폭락에도 삼전닉스가 여전히 개인 순매수 상위권이라는 보도도 같이 들어왔는데 이는 어제까지 부풀어 오른 풍선이 한 번에 청산되는 자리에서도 새 개인 자금이 같은 자리에 다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오늘 배운 점은 정점 신호가 박힌 자리에서 폭락이 들어올 때 신호와 폭락 사이의 시점은 짧고 트리거의 정체보다 신호가 박혀 있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한국 시장에서 강세장 후반 정점 신호 3중, 즉 33년 만에 시총 1위 역전과 신용의 카드론까지 합쳐 40조 자리 외국인 매도 강도 확대가 같은 날에 같이 들어왔다고 짚어두었고 식당 비유로 1등 식당의 사고가 한번 잡히면 손님들이 같은 속도로 옆 식당으로 옮겨간다는 자세를 잡아뒀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은 그 자리에서 단 하루 만에 사후 실현되었습니다. 코스피 10.0% 폭락의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같은 날에 같이 발동됐고 같은 식당으로 모여있던 자금이 같은 속도로 한 번에 빠져나가는 자리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비유로 보겠습니다. 풍선이 부풀어 오를수록 작은 바늘에도 한 번에 터진다고 했는데 풍선이 충분히 부풀어 오른 자리에서는 누가 바늘을 들고 다가오는지 보다 풍선이 얼마나 부풀어 올랐는지가 진짜 신호입니다. 어제까지 신용잔고의 카드론까지 합쳐 40조 자리는 그 자체로 이미 풍선이 한 개 가까이 부풀어 오른 상태였고 한번 청산이 시작되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도미노가 같은 속도로 들어가는 자리였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점은 신호가 박힌 자리에서 폭락의 시점은 며칠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몇 주 뒤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추가 매수는 가장 위험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익절 자리 분할 신호 4가지 중 2가지 이상이 같은 날에 들어오면
기계적으로 분할이라는 자세를 잡아뒀고, 사실 어제 자리에서는 이미 신호가 충분히 충족되어 있었는데도 사후 결과로는 그 자리에서 일부 정리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점 신호가 박힌 자리에서는 분할 매도, 신호 충족 자리에서 기계적으로 일부를 분할해야 합니다. 어제 자리에서 일부 정리가 있었다면 오늘 폭락 자리에서 평가 손실의 크기가 한 단계 작아진 자리가 됐을 것입니다. 둘째, 폭락이 들어온 자리에서 비자 반등 첫째 날은 추격 자세가 가장 안전한 자세입니다. 6월 8일 폭락 자리에서 우리는 비자 첫째 날 추격을 자제하고 둘째 날 추세 회복 신호 세 가지를 확인하는 자세를 잡아뒀고 그 룰이 오늘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셋째,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자리가 가라앉기까지는 며칠이 걸리는 자리이고 그 사이에는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 자리 환율이 1,500원, 아래로 다시 내려오는 자리 신용 잔고가 한 번 더 청산되는 자리 같은 신호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같은 날에 들어오는 자리부터 분할 매수를 잡는 자세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투하세요.